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4월 봄의 화사함과 따뜻함이 늘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늘 크리스천 우편 배달부가 일요일 배달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종교와 정치의 경계를 넘어 종교가 모든 공공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친구 집을 찾던 20살 여성이 남의 집 드라이브웨이에 실수로 진입하자 집주인이 총을 발사해 숨졌습니다. 집주인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집을 잘못 찾아 자신의 집 배를 누른 16살 흑인 소년에게 총을 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던 84살 백인 남성이 시위가 이어지자 기소됐습니다. 4명이 숨진 엘라바마 생일 파티 총격 사건에서 생존한 파티 주인공은 오빠가 자신을 구조하고 자신의 팔에 안겨 숨졌다고 말합니다. 오하이오주 대배심은 도망치던 사람에게 94발 총을 발사한 경찰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쉐리프 등 5명의 공직자에게 오클라호마주 주지사가 사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공직자들은 비밀 미팅에서 기자와 판사의 살해, 흑인은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 이런 발언 등을 했습니다. 디즈니랜드 옆에 감옥을 짓겠다고 위협했던 플로리다주 론 디센티스 주지사 지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의 90%가 챗 GPT를 사용할 줄 아는 직원을 채용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1, 4분기 중국 경제가 4.5% 플러스로 예상보다 높이 점프했습니다. 세계 경제에 좋은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내는 걸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 $100를 새로 받는 것에 대해서 좋아함, $100를 누구에겐가 지불해야지 되는 것에 대해서의 싫어함 하면은 후자가 더 싫다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글쎄요, 아마도 오늘이 세금 보고 마지막 날인데 벌써 세금 보고에서 리펀드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진즉 하셨을 분들이 많으실 테고, 세금을 내야지 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마 미뤄두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일단 연기라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말씀드리고, 정말 뉴스 사이클이 빠르게 움직이네요. 제가 지금 뉴스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연방 대법원이 맞네요. 그 낙태약에 대해서 좀 그 파이널한 그 결정을 내려야지 될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말에 일어났었던 일이라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이 낙태약에 대해서는 텍사스주 법원 그 판사가 전체적으로 다 23년 동안 낙태약을 사용했었던 것을 무효로 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항소법원 판사는 역시 항소법원도 2명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임명했었던 사람들이 있는 좀 루이지아나주니까 보수적인 그곳입니다. 제한을 둬서 임신 7주일까지만, 그것도 닥터스 오피스를 3번 방문하고 나서 우편 배달로는 받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시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방 대법원이 긴급하게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난 주말 토요일부터 그렇게 시행됐었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런데 연방 대법원이 양쪽 측에 이제 조금 더 자료를 가지고 와라 하면서 그 항소법원의 판결을 시행하는 것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오늘까지 연방 대법원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낙태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식품의약국이 뭐 여러 가지 몇 년 동안의 임상 실험 등등을 통해서 결정한 것을
뭐 과학에 대해서 의학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는 판사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판사 측들은 판사 측대로 나름대로의 얘기를 하고 있고 야 엄청나게 지금 시위를 하고 있네요. 이 낙태약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데드라인인 겁니다. 양측에서 가지고 와라 해서 연방 대법원도 좀 자료를 점검할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피고와 원고 측도 하고 이게 지금 오늘 연방 대법원이 하는 거고 또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오늘 텔레비전 화면에 또 보이네요. 미국에서 오늘의 미국도 아침 방송인데 총격 사건에 대해서 이틀 연속 가장 먼저 보도를 해드리는 것은 저는 처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복잡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좀 슬픈 말씀부터 드리자면요. 엘라바마주에서 지난 토요일 밤에 생일 파티를 하던 댄스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32명이 다쳤답니다. 이상하다. 왜 아직 용의자는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하고 이제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이럴 때는 무질서하게 뭔가 움직이다가 다친 사람도 많겠구나 짐작을 했는데 그 짐작이 맞았습니다. 32명이 다쳤고 그런데 16살 그 걸의 소녀의 생일 파티였는데 소녀는 살았고 오빠는 숨졌습니다. 오빠는 생일 파티장에 원래 파티하려고 참석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오빠가 이제 2살 많은 18살로 풋볼 스타였고 대학교 딱 입학 허가까지 맡아놨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변호사가 되기로 생각을 했었던 오빠인 겁니다. 부모님이 이제 그 부모님도 엄마도 그 현장에 가지 않으셨다가 나중에 가게 됐고요. 그래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는데 그런데 오빠가 그곳에 누군가가 총을 가지고 갔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생일 파티장으로 갔죠. 오빠가 가서 그리고 엄마도 그 소리를 듣고 엄마도 막 가서 생일 파티 댄스홀이니까 DJ도 있고 하지 않겠어요? 불이 어둡침침하고 하는데 엄마가 DJ 그 부스에 가서 불을 딱 켜고 여기에 누군가가 있는 사람이 그 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maybe 뭐 없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총소리가 들렸고 오빠는 여동생을 그냥 바닥에 확 눕히게 하면서 안전하게 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50명 정도가 생일이 아니죠. 그렇죠. 16 생일 파티장에 모였으니까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그 사이에서 이 생일 파티의 주인공인 16살 소녀는 어떻게 해서 바깥으로 나왔고 바깥으로 대피한 뒤에도 아직도 총격범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서 조용히 다른 빌딩에 숨어 있다가 오빠랑은 헤어졌고요. 나중에 들어가 봤더니 오빠가 그때는 이미 의식이 왔다 갔다 들었다가 날았다가 들었다가 나갔다가 하고 피를 이미 너무 많이 흘렸고 그리고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답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은 막 이렇게 구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오빠가 그렇게 숨진 건데 마지막 오빠가 이제 여동생의 팔에 이렇게 안겨서 오빠에게 이 여동생이 했었던 얘기가 오빠 강해야 돼. 오빠 강해야 돼. 그러니까 뭐 정신 차려. 뭐 오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오빠는 말을 하지 못하니까 눈썹을 이렇게 치켜 올리면서 동생의 말에 답하는 그게 이제 오빠와의 마지막이었다 하는 게 이제 그 생일 파티에서 있었던 그 스토리입니다. 인구가 뭐 3,2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엘라바마주의 데이드빌이라는 시골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고 병원의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병원에 이제 32명이 이렇게 다치고 저렇게 다치고 피를 철철 흘리기도 하고 뭐 타박상을 입기도 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 병원의 병원장이 내가 베트남전 병원에서 봤었던 그 참상보다도 더 혼돈이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전부 젊은 사람들이니까요. 전쟁 경험도 없고 뭐 총 경험도 거의 없었을 테고 그런 그 스토리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용의자가 잡히지 않았고 용의자의 동기가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말씀드렸던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네요. 84살의 남자가 16살 흑인 소년을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유리창을 통해서 총알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쏜 겁니다. 16인데 그 쌍둥이 동생을 데리러 간 겁니다. 그런데 주소는 똑같은데 길 이름이 다른 거예요. 번지수는 똑같은데 해서 배를 눌렀더니
이 사람이 백인 남성이 안에서 84살이 총을 쏴서 머리에도 맞고 팔에도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루 조사를 받고 풀려나자 시위가 점점 거세졌고 미주리주 캔사스 시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경찰이 또다시 뭐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했겠지만 결국은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했는데 10대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것도 놀라운 일이랍니다. 머리에 총을 맞았는데 그래도 아주 간신히 어떻게 뭐 그 치명적인 곳을 피해서 이마 어느 쪽으로 그 총알이 이렇게 됐고 그리고 팔에도 총을 맞아서 이제 총알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어떻게 이렇게 총을 맞고 헤어라인에 아주 가까운 이마 쪽에 맞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금방 회복이 될 수 있는지 놀랍다 의사는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 그 60는 스윗 60는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한 것에 대한 공포, 총에 대한 공포도 있지만 백인 남성이 나를 보지도 않고 문도 열어주기 전에 대화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 전에 총을 쐈으니까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겠구나 하고 얼마나 그 가슴 속에 무엇인가가 남아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있고요. 1급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답니다. 무장 범죄 행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조금 생소한 그 기소 혐의가 뭐 주마다 다 다르게 설명을 하니까 어쨌든 이게 유죄로 인정이 되면은 미주리주에서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 15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32구경 총알이 뭐 유리창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이 스윗 16에게 발사가 됐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와 여기에 이제 아주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는 인권 변호사가 딱 옆에서 지켜주고 있거든요. 이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뿐만이 아니라 이게 다른 우리 아이는 다행히도 살았지만 다른 우리 아이와 인종이 같은 아이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2016년도에 바로 이 미주리주도 그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이라고 해서 내 집 안에 내 집 그 영역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기 방어용으로 총을 쏠 수 있는 이런 그 법안이 만들어졌잖아요. 법이. 그래서 절대로 이 케이스에는 그걸 적용해서도 안 된다. 뭐 얼굴도 보지 않았고 문으로 그렇게 쐈는데 그 정도에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맞았는데도 두 발이 다 맞았잖아요. 팔과 이쪽 이마 헤어라인 있는 쪽에. 그런데도 젊고 정말로 하늘이 보호하사 이 청년이 살아났는데 여기에 절대로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 당연히 이 소년과 통화를 했고 뭐 저스틴 팀버레이크 같은 가수 할리베리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으로서 최초로 오스카상 여자 주연상을 받은 배우입니다. 그리고 무슨 뭐 캔사스 시티 칩스의 그 스타 쿼터백도 이게 있을 수가 있는가? 앞으로도 이런 일은 막아야지 된다. 아무튼 지금 이런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 남성이 그 뉴욕의 아주 그 북부 헤브론 본인의 그 주말 집이라고 합니다. 거기 이제 막 집이 드문드문 이제 경관 좋은 곳에 있는 그런 집인 거예요. 한 남성이 자신의 드라이브웨이에 진입을 한 한 자동차를 향해서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 차 안에 4명이 타고 있었는데 20살 여성이 숨졌는데 지금 언론 매체에서는 이 여성이 뭐 그게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재판을 할 때는 무척 중요하겠죠. 굉장히 좋은 집안의 여성이다. 너무너무 좋은 집안의 여성이다 하는데 이 남성이 65세의 케빈 모나한 이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부 백인입니다. 총을 쏴서 나의 드라이브웨이에 차가 들어왔다 해서 총을 쏴서 20살 여성은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차 안에 타고 있던 젊은이들은 친구의 집을 찾다가 남의 집 드라이브웨이로 잘못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그 총에 맞아서 숨졌거든요. 이 케이스는 2급 살인 혐의로 이 남자는 기소가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뉴욕주의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 뉴욕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네요. 북쪽에 그곳에서 일어났었던 일이고 아무튼 어쨌든 이 총을 맞고 나서도 이 젊은이들이 금방 이제 깨닫고 그 이제 후진을 해서 다른 한 뭐 911을 부르면서 6마일 정도를 드라이브해서 가서 911 응급차가 금방 도착을 했는데도 결국은 그 숨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총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는 이것이고 또 하나 총과 관련된 것은 위의 케이스들과는 약간 다르지만 오하이오 대배심이 25살 흑인 남성에게
총을 94발을 발사해서 46발이 맞았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숨졌죠. 이 케이스는 2022년 지난해 6월 27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한 일을 한 경관을 그 대배심이 기소하지 않기로 오하이오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제일랜드 워커. 오늘 아침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미국 방송을 들으시거나 보셨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 스탑 사인에서 경찰이 스탑을 해라 했는데 항상 흑인과 백인 경관 아니면 그냥 경관들과의 어떠한 위험한 사건의 대부분은 스탑 사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랬는데 경찰의 주장에 따르면 그 차 안에서 이 그 25살의 숨진 남성이 경찰을 향해서 총을 쏴서 경찰차가 그 경찰차에 총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차에서 내려서 막 도망치고 추격전이 일어난 거예요. 경찰과 이 25살 청년 사이에. 그리고는 94발을 발사하고 46발을 맞았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총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경찰은 총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총은 없었습니다. 이 그 숨진 사람의 옆에서. 그런데 이제 9명 배심원 가운데 7명이 기소에 동의하면 동의가 되는 건데 이 오하이오주의 배심원들은 경찰 기소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기소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much less than 5% 아래만 기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걸 이제 가만히 좋아할 만한 사람들보다는 이거 좀 무리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으로선 조금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의 대배심은 기소하지 않았지만 이게 연방 법무부에 수사를 요청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일어나겠지만 진행이 되겠지만 제가 지금 4케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4케이스 모두 문제는 총이 아니라고 하지만 문제는 총인 건 분명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오늘 정말 그 연방 대법원에서 심의하고 있는 뭐 크리스찬 아니신 분들보다는 크리스찬이신 분들이 그 한인 사회에서는 훨씬 많으실 것 같은데 관련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연방 대법원이 바쁘네요. 이건 심의할 예정이고 이제 그 낙태약에 대해서도 심의를 할 텐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느 주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그 뭐 어느 주는 이 경우는 중요하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편 배달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연방 대법원이 기독교 신자인 우편 배달부의 일요일 배달 거부권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을 심의를 합니다. 전 우편 배달부인데 일요일에 우편 배달을 하지 않는다고 24번 미싱했대요. 그래서 벌을 주니까 결국은 사임하고 말게 됐는데 사임하고 나서 고소를 한 거죠. 이 케이스인데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일요일이 원래 우편 배달 안 하는 날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우체국도 아마존 같은 데와 연결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지금 뭐 마이너스고 하니까 연방 보조가 있어도 그걸 채워야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과의 계약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주장을 하는 우편 배달부는 나는 너무너무 신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일요일에. 그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배달은 거부하는데 대신에 내가 평일에 그 시간을 채우겠다. 일요일은 나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편 배달을 하지 않겠다 한 겁니다. 하급법원에서는 그의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하급법원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생각할 때 이건 이제 직업인으로서 직업의 특수성에 따라서 뭐 방송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네요. 저도 1년 365일을 방송을 뭐 거의 주말은 안 하지만 어쨌든 휴일에도 연방 공휴일에도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직업적인 특수성인데 그렇게 될 경우는 그러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게 익스큐즈가 되면은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유로 일요일 날 하지 못하는데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요일에 아이가 무슨 뭐 축구를 한다던가 일요일에 뭐 아이의 무엇이 있다던가 아니면 일요일은 나는 아무 이유 없어도 그냥 쉬고 싶어 하는 다른 우편 배달부도 있는데 그럼 왜 종교라는 이유로 그 크리스찬 신자만 보호를 해야지 되는가? 이 문제가 지금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급법원에서는 이거 안 돼라고 하니까 이게 점점 올라가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이제 1964년도에 민권법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여기는 물론 중요한 것은 뭐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 암살되고 기타 등등 해서 흑인을 포함한 소수인종의 권리, 여자의 권리, 뭐 이런 소수, 아무튼 소수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종교에 대한 권리,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는 1964년도 민권법에 이게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더 큰 그림으로 옮겨오자면 지금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6대 4입니다. 그리고 이미 종교에 대해서는 6대 4 보수의 성향과 맞는 그런 판결을 이미 내린 적이 있고 뭐 종교뿐만이 아니라 총기 사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동성애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피임 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에서 이번에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그러면 크리스찬만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권리가 일요일에 그 우체국 우편 배달부로서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 문제가 또 남는 거죠. 그러나 미국에서 최종적인 결정은 언제나 연방 대법원에서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를 지금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종차별적인 커멘트를 한 쉐리프 등 5명의 공직자에게 오클라호마 주지사가 사임하라고 촉구했는데 이 뉴스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뭐 케빈 들레온 시의원이라든가 지난번에 라티나 등등의 사람들이 막 비밀리에 서로들 얘기를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누구는 사임하고 누구는 아직도 사임하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과도 약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오클라호마주의 아주 레드 스테이트의 공화당 주지사가 그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전부 사임해라 하고 촉구했기 때문에 또 주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맥커테인 카운티, 오클라호마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요즘은요, 이제 지금 유튜브 방송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유튜브나 여러 가지 저희 라디오 서울 앱 등을 통해서 세계에서 전부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듣고 보고 계십니다. 이 맥커테인 카운티의 쉐리프와 다른 4명의 공직자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언론이 여기서 중요하죠. 그 지역 언론이 맥커테인 가젯 뉴스라는 곳이 이게 3월 달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3월 달에 그 일에 대해서 쭉 오디오가 공개되면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에 뭐 돈봉투가 왔다 갔다 했다 하는 그게 오디오가 다 나왔기 때문에 국민이 이미 들어서 어느 정도의 그냥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오디오를 들으면 오디오가 합법적으로 녹음이 됐든지 불법적으로 녹음이 됐든지와 상관없이 음성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저 사람들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어 하고 사람들은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부분이잖아요. 3월 6일에 쉐리프 케빈 클라디 카운티 커미셔너 쉐리프의 조사관 교도소의 행정관이 여러 가지 그 이슈 문제로 결국은 이 신문 맥커테인 가젯 뉴스의 기자를 살해하고 또 흑인은 교수형에 처해야지 된다. 머드, 진흙 크릭으로 끌고 가서 로프에 목을 매달게 한다. 이게 교수형이잖아요. 과거 옛날에 아직도 그런 잔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노예제 그 시대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야. 우리보다 흑인이 지금 더 권한을 갖고 있어. 우리보다 하는 흑인이 이 사람들 사이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들보다 더 권한을 갖고 있어 하는데 이걸 이 신문 가족이 신문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 그룹인 거예요. 이 신문에 브루스 윌링햄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공식적인 미팅이 끝나고도 본인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을 팁을 받은 거죠. 제보를 받고 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디바이스를 놓은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가 녹음이 되도록 그리고 미팅이 끝나고 나서 또 이런 식의 미팅을 하는 것이 이제 불법이기도 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녹음기를 그 커미셔너 그 홀에 더 만약에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문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이 가족의 한 사람도 기자이기도 합니다. 크리스토퍼 리그 윌링햄이라는 기자가 있는데 이 기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막 어디에 가면은 사례를 해서 그러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니까 구덩이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구덩이가 깊고 큰 구덩이가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내가 또 루이지아나주의 그 마피아의 뭐 2명 내지 3명의 암살자도 안다. 막 이런 것까지 거론을 했다는 거예요. 로컬 검찰도 비난을 하고 판사도 비난을 하고 판사 폭행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뭐 사임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쪽 지역에서는 오클라호마 주 정부가 조사를 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막 그쪽에 가서 이제 시위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다는 것은 보도 과정까지 오지 않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지금은 LA 지역에서나 아니면 이렇게 무슨 뭐 오하이오 지역에서나 인종과 특정 인종, 로스앤젤레스 쪽에서는 그 이제 그 히스패닉계가 그리고 이쪽에서는 흑인계가 아닌 다른 인종이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더 보완이 안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요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오히려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이전과 트럼프 이후에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말을 잘 못했을 텐데 이걸 어떻게 그 폭행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번째 캠페인 시작할 때부터 상대방을 뭐 밟아서 어떻게 폭행을 해라 변호 비용은 내가 낼게 하는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린 겁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거칠어진 겁니다. 사람의 본성에 뭐 와일드한 면도 있고 좀 우아하게 가려고 하는 면도 있을 텐데 그 우아하게 가려고 하는 면을 추구를 하는 게 엘리트 지도자들이 위에서 잡는 일이고 뭐 본성인데 어때? 하는 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뿌리는 씨앗이잖아요. 지금 그 씨앗이 미국에 이렇게 많이 뿌려졌기 때문에 이 같은 일들이 과거보다 덜 일어나야지 되잖아요. 세상은 진화하니까. 그런데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오클라호마의 공화당 주지사가도 이건 참을 수가 없는 일이야 하고는 딱 그 뭔가를 촉구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 보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먼저 그 중국의 경제를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가 곧 세계의 경제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세계에서 미국의 경제 상황을 돌아보는 것처럼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 규모 2위인 중국의 경제가 어두워지면 세계의 그림자가 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중국이 올해 1,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은 한 5%, 올해 전체적으로도 지금 5%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1, 4분기는 4.5% 성장이었습니다. 예상할 때는 4% 정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0.5% 크게 높게 점프를 한 것이고, 막대한 영향, 이게 중국이 그렇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 4분기 이후에는 중국의 이번에 1, 4분기에 4.5% 성장이 최고라고 하는데 지난해 1, 4분기에는 4.8% 성장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코비드 락다운 한창 하다가
그 락다운을 풀기 시작했잖아요. 최근에 그 경제를 다시 중국이 오픈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올해 전체적으로는 중국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10% 넘는 게 정상이었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낮은 5%, 지난해에도 5.5%였는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 코비드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완전히 이제 스탑을 시키고 나서 그 뒤에 중국이 한 것이 테크놀로지 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또 부동산 이런 업계에 대해서도 좀 개발업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좀 철회하기도 하고 느슨하게 해주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도 실업률을 줄이겠다. 특히 중국도 지금 젊은 실업률 16살에서 24살 사이에 이게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줄이도록 우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게 있어서 중국이 뭐 경제가 괜찮아진다고 하네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더 많이 원유를 수입하면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원유값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네. 이 정도는 각오를 해야지 되지만 그 한 부분보다는 다른 많은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굿뉴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론 디센티스가 디즈니 옆에 디즈니랜드 플로리다주 감옥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겠어 앞으로 라고 어제 완전히 뭐 거의 협박 비슷하게 디즈니랜드라는 밝고 맑고 해피하고 명랑하고 하는 그런 곳에 옆에 이제 그 붙어 있는 빈 땅이 있는데 아직 허가가 안 난 거겠죠. 그 땅을 디즈니랜드는 확장을 하고 싶겠습니까? 감옥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스테이트 감옥이기 때문에 주지사 그쪽에서 이제 권한이 있다 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느냐? 전부 디즈니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간의 정책 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디즈니에서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동성애에 대해서 플로리다주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그럴 때 그러다가 디즈니에도 젊은 직원들이 많잖아요. 또 디즈니랜드에 놀러 가는 사람들도 소비자들도 이거 너무 뭐라고 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현대 당신들이 우리들 때문에 돈 벌면서 그 팍스는 엄청 무서워해서 막 가짜 뉴스를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시청자들이 떠나가니까. 그랬는데 이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디즈니도 딱 그 지도부에서 이거 아니다 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디즈니랜드는 우리 작품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 뭐 차별하지 않는다 등등 했더니 계속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가 디즈니랜드가 갖고 있는 특별한 자치구의 권한 같은 것도 뺏고 하다가 드디어 그 옆에 우리가 교도소를 세울지도 몰라. 이건 이제 벌 주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디즈니와 계약한 것도 무효로 하기도 하고 특별한 뭐 특권 같은 것도 취소하고 왜냐하면 자치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소방 무슨 물 하수도 시설 기계 점검하고 이런 것도 디즈니에 많은 권한을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다 뺏겠다? 교도소까지 지을지 모른다 하니까 일부에서는 이게 디즈니랜드가 플로리다주에 직원이 6만 명이 있답니다. 그 6만 명과 가족들을 하면은 몇십만 명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는 디즈니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규칙과 뭐 룰과 점검하는 규율과 이런 것을 주지사가 변화할 수 있는 대로 변화시키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이거는 벌 주는 거지. 시간 낭비야.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하지만 플로리다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이것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안전이나 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 복수 그리고 헤드라인 뭐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 의사당 사건 일어나고 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몇 개월 동안은 그 팍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멀리하고 출연시키지 않고 론 디센티스를 날마다 출연을 시켰습니다. 거의 날마다. 하루에 몇 번 나오는 적도 있고 심지어는 그 주지사 사무실에서 안건, 스토리와 아이디어를 팍스에 주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과의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키웠죠. 왜 한국에서 어떤 보수 언론이 대통령을 만들고 그 대통령을 길들이기를 해 하는 것과 같은 게 있었던 겁니다. 이 팍스가 그렇게 하려고 론 디센티스를 키우다가 이거 보니까 아니네. 트럼프 팬들이 트럼프 주변을 떠나지를 않아. 그럼 또 우리 시청률이 떨어질 수가 있어 하면서 론 디센티스를 치워버리고
몇 주일 전부터는 다시 트럼프를 션 해니티 쇼에, 터커 칼슨 쇼에 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론 디센티스는 또 나름대로의 헤드라인을 만들어야지 된다 해서 이것을 보수를 겨냥한 헤드라인을, 일단은 예비선거는 보수 표만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디즈니를 마구 공격하는 거다. 이런 지적은 그 플로리다주의 민주당 측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디즈니 드라마를 만들고 있네. 플로리다의 주지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그러는 동안 플로리다주 남부는 지난주에 홍수로 여전히 물에 잠겨 있다. 그러니까 주지사가 뭐 주목받을 것, 이상한 것, 뭐 대선에 그곳을 겨냥한 정책, 행정을 하지 말고 지금 현실에 맞는 그런 그 정치, 이런 것을 펼쳐라 하는 얘기들도 아무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지금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과 팍스와의 관계도 이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예비선거로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치에서 1년도 훨씬 더 남은 내년 11월이니까 그건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잠시 뒤에는 이 뉴스도 참 많이도 나오는 뉴스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직접 해당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알고 계셔야지 될 뉴스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론 디센티스를 자신의 가장 강한 라이벌로 여전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를 현재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론 디센티스가 디즈니의 그 동성애 이 이슈로 인해서 보복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디즈니에 의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파괴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곧 디즈니랜드가 플로리다주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서서히 있는 것도 팔아가면서 그 같은 보복을 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얘기가 더 와 닿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론 디센티스가 불필요한 정치적인 스턴트를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론 디센티스에게 불필요한 정치 스턴트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디즈니도 플로리다가 필요하지만 플로리다주도 디즈니가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직원만 6만 명인가요? 디즈니랜드에 오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물론이고, 세계에서 오면은 호텔업, 또 먹고 또 여러 군데를 관광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서로 공생하는 관계지, 한쪽에서 한쪽을 파괴시켜서 누군가가 이길 수 있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10군데 회사 가운데 9군데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챗GPT를 쓰기를 원한답니다. 챗GPT에 대해서는 처음에 나왔을 때 와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어쩜 저럴 수가 있어, 금방 내 일자리 없어질 거야 뭐 하면 또 딱 전문가들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거 좀 스탑시켜야지 된다, 이거 너무 속도가 빨라 하면, 그러면 또 저쪽에서는 아니 그러면 미국이 챗GPT에 대해서 인공지능 챗GPT에 대해서 스탑하고 있으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 중국이 따라잡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일론 머스크도 이거 아니야 막 이러다가 나도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겠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서로의 반대의 모든 것들이 이 챗GPT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 물결을 거스르지는 못하고 가기는 가야지 되는데 좋은 거 뽑아 쓰고, 속도 늦춰야지 되면 늦추고, 올려야지 되는 것 올리고 해서 균형, 하모니를 맞춰야지 되는 것 같은데, 이게요, 그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사이트입니다. resumebuilder.com에서 비즈니스 리더 118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명 가운데 9명이 90%가 우리는 직원을 구할 때 챗GPT를 잘 사용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어떤 회사에서는 아주 급하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챗GPT가 나오고 나서 뭐 지금은 이제 다른 회사에서도 뭐 오픈 AI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오픈 AI는
여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데 서로 다른 이름으로 만들고 있는데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이게 지금 많이 왔고요. 그리고 이 챗GPT 관련 스페셜리스트들이라는 직업에서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긴 겁니다. 새로운 잡 카테고리예요. 초봉인데 20만 달러 받는 스페셜리스트. 어떻게 하면 챗GPT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년 전에 그냥 이런 분야에서의 엔지니어 하면은 그 엔지니어 고유의 일을 했는데 지금은 챗GPT까지 다루는 그런 엔지니어는 이제 그 인사과에서 여러 가지 뭐 일자리를 설명을 한다던가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챗GPT가 실수 없이 마케팅, 라이트 카피 하는 것, 그 카피라이터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뭐 IT의 코드를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은 전부 챗GPT가 사람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아니면 판매 분야, 재정 분야 모든 데서 팩스머신과 마찬가지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팩스머신처럼 이 챗GPT가 모든 것을 다 모든 일자리를 다 없애버리진 않아요. 팩스가 있다고 해서 뭐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불과 5개월 전에 세상에 태어난 챗GPT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편지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저는 챗GPT 좋아하는 면도 있고 챗GPT가 제가 하는 일에 많이 부족하다 하고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언제 이 챗GPT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친숙한가 친숙하지 않은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familiar with 하느냐 unfamiliar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이라도 이제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챗GPT 이거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사용하셔서 어쨌든 적어도 뉴스 들으실 때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그 정도라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 들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서도 막 중요한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이 이제 슬슬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기 시작하거든요. 헤르손도 아주 중요한 곳이었는데 이 헤르손도 방문을 한다고 하고 비디오도 한 11초짜리를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 법원이 그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를 지금 뭐 스파잉 혐의로 구금하고 있잖아요. 이 기자가 항소를 했는데 항소는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런 항소를 받아들여줄 정도가 되면은 푸틴의 러시아가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를 그렇게 스파잉 혐의로 뭐 기소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지도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과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모든 것은 이제 그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고 또 뭐 누군가의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손의 도움도 필요한데 존 페르맨이라는 펜실베니아주에서 정말 어렵게 그 공화당 의원의 자리를 가지고 온 민주당의 상원 의원이 원래 선거 캠페인 할 때도 심장 질환을 앓았었고 그 이후에는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2월 달에 입원했었는데 퇴원을 해서 상원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방 상원에서 100명밖에 되지 않는데 미치 매코넬이 뇌진탕 걸려서 그랬다가 다시 나왔고 다이언 파인스타인은 아직도 그 대상포진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사법법사위원회에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존 페르맨은 50대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우울증이 정말 이건 레드 스테이트, 블루 스테이트 상관없이 정말 중요한 병이다. 내가 앞으로 이것을 겪은 사람으로서 뭔가 이에 관련된 일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